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주말간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우선 소통방에서만 제 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주말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RSI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롱보다 숏 포지션 관점을 공유했었고, 지금까지도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은 단기 롱 포지션에 진입한 상태이고, 이에 따른 대응은 이제 영상으로 실시간 전달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제 관점 계속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으로 드디어 리플과 SEC의 소송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리플과 SEC의 소송을 정말 쉽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리플이라는 코인이 증권인가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리플은 SEC의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고 리플만 증권이라 하는 이유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SEC는 그에 따른 증거 제시 또는 반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SEC에선 당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왔었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 오늘 공개가 됩니다. 이 문건 공개를 앞두고 리플 갈링하우스는 법적인 근거 없이 권한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시원하게 SEC를 저격을 했습니다. SEC는 그동안 리플을 꼼짝 못할 만한 증거 제시나 반박을 하지 못했고,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플 말고도 POS 지분 증명 기반 블록체인까지도 건들려고 시동을 걸고 있고, 작년엔 SEC에서 코인베이스에 소송 예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SEC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벼르고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쓸데없이 이를 벌리는 것보단 우선은 리플 소송부터 좀 어느 정도 해결한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를 하던지 말던지 그때 가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건은 언제 정확히 발표된다는 시간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9월 19일 오늘 저녁 10시쯤부터 미국의 대부분 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 10시부터 리플의 가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리플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오늘 백악관에선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발표해 규제 강화를 예고를 했으며,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22일 새벽 3시 진행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으며, 이번에 100bp의 가능성이 18%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번 주 일정들만 봐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금리 인상은 75bp를 넘는 100bp의 가능성 또한 18%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75bp도 그 전엔 몇십 년 만에 진행이 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은 내성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75bp도 호재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75bp도 굉장히 높은 금리 인상입니다. 괜히 몇십 년 만에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속으로 높은 금리 인상한 것 또한 손에 꼽힙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4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연준은 이제 이런 지표들을 참고했을 때 여전히 고용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이 침체로 이어지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세게 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일 겁니다. 과연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진행되는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지 코인킹 곽두팔 영상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상이 앞서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관점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을 시작하면, 리플랩스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법원의 약식 판결을 위한 문서 공개를 앞두고 SEC가 법적 권한 없이 권한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저격 발언을 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리플랩스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더 로티가 2년간의 재판 동안 SEC는 리플이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내용을 하나도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문서들은 SEC가 법률을 적용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리플랩스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더 로티는 SEC는 리플이 증권임을 증명하는 대법원의 하위 테스트 중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했고 단지 소음만 난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위 테스트는 무엇인가 투자자에게 기대 수익을 갖게 만드는 계약은 모두 증권으로 판정한다는 것인데, SEC는 이를 근거로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라고 아직도 리플의 내용에 반박이나 증거 제시를 하지 못한 채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끌고 있는 리플 소송의 쟁점도 증권이냐 아니냐에 결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속개되는 재판에서 서로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모두 공개하는 서류 공개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난 13일 약식 판결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고 현재 동의서가 미국 연방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측의 향후 서류 제출에 관한 스케줄에서도 합의가 끝난 상태이고 열람할 수 있는 동의서에선 각각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 상태입니다. SEC는 XRP 제공과 판매가 투자 계약 판단에 기반이 되는 하위 테스트에 비춰볼 때 XRP가 투자 계약이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증거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데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절대 볼 수 없는 전설의 일본 축구 1군과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서 리플의 주장을 보면 하위 테스트에 제시된 투자 계약의 법적 정의에 대해 다음 3가지 본질적 요소가 갖춰야 된다고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주장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투자 계약서는 투자자의 권리를 확립하는 프로모터와 투자자 간의 계약이 존재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계약은 판매 후 프로모터에게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계약은 투자자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프로모터의 노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소송에서 제기된 기간 2013년부터 2020년 리플사가 실시한 XRP 판매 그리고 기부 등 대부분에서 이 회사와 XRP의 수령자에게 이 같은 계약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동의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리플사의 주식 보유와 달리 XRP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 보유자가 리플사의 사업 등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한 SEC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도 없고 구매자에게 주어질 권리도 없고 발행자에게 부과될 의무도 없는 투자 계약이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이 같은 SEC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엔 다이아몬드, 금, 그리고 콩 자동차 미술품 등 모든 종류의 통산 자산 판매가 증권 판매에 버금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그러한 권한을 SEC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SEC의 주장을 보면 리플사는 XRP 유스케이스를 찾아내 XRP 시장의 정합성과 유동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를 취해 투자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판매를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리플 임원들의 각종 발언을 거론하며 이 회사가 가치 상승을 선전하며 XRP를 판매했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예상하고 XRP를 구입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봤을 때 이제 고래는 벌써 냄새를 맡았는지 주말 동안 알려지지 않는 고래가 5억 달러 상당의 XRP를 구매를 했고 이 5억 달러의 규모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천억 정도에 달하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번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주말에 리플은 1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부터 카이버 네트워크가 폭락을 하면서 비트 또한 같이 조정이 나와줬고 리플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 어제 주말 동안 매수한 고래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7천억 원에 달하는 정도의 규모로 리플을 매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공개되는 내용들에 따라 추가 상승이 나올지 반대로 호재 소멸로 하락을 하게 될지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면서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고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프레임워크 속 총 6개의 과제를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전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먼저 첫 번째로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 기업 보호는 SEC, CFTC 등 불법 행위 시정 노력 배가로 SEC와 CFTC 같은 규제 당국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조사와 집행 조치를 적극 추구하도록 장려하도록 밝혔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대상 실질 규제를 적용하는 날이 가까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하고 손쉬운 금융 서비스 접근으로 연준 패드나우 시스템의 통합 고려로 기관과 정부 주도로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연준 시스템 내로 통합시켜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주도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며 글로벌 경제 속 통합 패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금융 안정성 강화로 OECD 동맹국과 스테이블 코인 등 규제 공조로 다음 달 10월에는 금융안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안정성과 가상자산 리스크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알트코인의 증권 이슈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의 추가 정부 개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책임있는 혁신 선도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주도하고 부처별 지원을 방안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책실과 국립과학재단 주도로 차세대 암호화폐 트랜잭션 프로그래밍 서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자산 환경 영향 완화 등
기초 연구는 물론 혁신 기술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 5번째로 미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와 협력하며 미국의 가치가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규제와 표준화를 주도하며 미국 정부와 기업의 글로벌 파워,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불법 금융과의 전투로 2023년 7월까지 부실 토큰 평가 완료한다고 합니다. 최근 SEC 겐슬러 의원장의 지분 증명 POS 이더리움 증권성 지적과 같이 수많은 암호화폐가 이 평가 기준에 따라 운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기준 발표 이후 미국 권력의 방향성에 맞춰 가상자산 생태계에도 발전해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만 봐도 미국 정부에서 SEC 그리고 CFTC 같은 규제 당국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조사와 집행 조치를 적극 추구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SEC가 리플과의 소송 중에서도 증거가 있다고만 하고 있지 명확한 증거 제시나 반박을 하지 않는 이유도 지금 가만히 있어도 미국 정부에서 그 권한을 부여하길 기다리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규제가 생긴다는 것은 작년 같았다면 제도권 안에 편입이 됐다고 호재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기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하락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첨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번 주 22일 새벽 3시 미국의 금리 인상 및 파월 연설이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100bp의 가능성이 18%까지 달한 상태입니다. 최근 CPI나 PC 그리고 고용지표 등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된 지표들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그걸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75bp라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고 100bp의 울트라 스텝까지도 18%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 또한 100bp의 금리 인상은 분명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동안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땐 아직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보다 높은 금리 인상을 해도 경제는 여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분명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이번 주 22일 새벽 3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의 위험자산 시장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나스닥 또한 지루한 횡보 또는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제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적은 비중이나 이번만큼은 배율을 평소보다 좀 낮게 잡아 리스크 관리에 큰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위기는 기회였었지만 그 기회를 언제 어떻게 잡냐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상승장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당연히 큰 수익을 벌겠지만 지금 같은 하락장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덜 잃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익에 현혹되어 그 분들과 똑같이 큰 수익을 보려고 따라가려 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의 매매 성향에 맞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20일 FOMC까지 큰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선물 매매가 현물보다 당연히 유리한 상황인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현물 매매는 17K 저점 이탈을 하고 봐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선물 숏 해칭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카톡방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저뿐만 아니라 웰시 트레이더 분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니 앞으로 나올 변동성에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 이제 많은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 이번 주 입장하게 되시면 저희 웰시 소속 비트 갱스터님의 시크릿방을 같이 함께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파동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도 함께 다뤄주는 방이기 때문에 매매와 공부까지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 진행될 이벤트 기획이기 때문에 꼭 코인킹에서 참여하시길 바라고 저도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끝내고 준비되는 대로 코인킹 관점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과 댓글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